안녕하세요. 2020년 서울특별시 성평등기금 공모사업으로 실시되는 초고령 사회대비 6080 성인지 아카데미 프로그램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21세기 마인드 아카데미는 생활 속 활용 가능한 재미있는 활동과 21세기 성인지 감수성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3회차 중 13회차 강의를 맡은 강경희입니다. 오늘은 치매 예방을 위한 뇌필기 활동과 긍정에너지를 높이는 일상에서 소소한 행복 찾기 활동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중년기 이후가 되면 건강에 관심이 많아지죠. 특히 치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집니다. 저도 깜빡깜빡 기억력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내가 치매인가? 라는 말을 읊조리기도 합니다. 뇌를 활성화시키는 활동으로 평소에 뇌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럼 뇌풀기 활동을 같이 한번 해볼까요? 다음이 단어들 중 2개의 단어를 이용해서 속담을 만들어 보세요. 자, 제가 단어들을 읽어 드릴 테니까 속담을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자, 3살, 우물, 주인, 티끌, 암탉, 숭늉, 곰, 태산, 집안, 여든. 네, 생각해 보셨어요? 자, 그러면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3살부터 해볼게요. 자, 3살은 어떤 단어와 만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속담이 만들어질까요? 네, 잘 하셨습니다. 3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라는 말이 있죠. 다음은 티끌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자, 티끌은 단어들 중에서 뭐와 만나면 우리가 아는 속담이 될까요? 네, 티끌모아 태산이다 라는 속담이 있지요. 그 다음 단어, 우리 곰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자, 곰과 연관된 속담이 뭐가 있을까요? 자, 서커스에서 곰은 재주를 부리죠. 곰이 재주를 부리는데 돈은 누가 받을까요? 네, 주인이 받죠.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주인이 번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곰의 입장에서 보면은 많이 억울할 것 같아요. 네, 4개의 단어가 남아 있습니다. 자, 우물. 우물은 뭐와 만나면, 어떤 단어와 만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속담이 될까요? 네, 바로 옆에 있네요.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다 라는 속담이 있죠. 성격이 급한 사람을 표현할 때 쓰는 말입니다. 이제 2 단어만 남았네요. 암탉하고 집안.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라는 속담이 있죠. 이 속담은 과거에 남전여비 관념이 반영된 속담이죠. 요즘 세대에 맞게 바뀌어야 되겠습니다.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여성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집안이 망한다. 여성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 눈물을 흘리게 하면 집안이 잘 될 수가 없죠. 남성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성의 마음을 울려서 집안이 잘 될 수가 없죠. 자, 우리가 성별을 떠나서 편견을 내려놓고
서로 존중하는 관계가 되어야 집안이 잘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자, 넷풀이 활동으로 속담 만들기 활동을 해보았는데 집에서도 이렇게 단어 카드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손자들과 친밀감도 형성할 수 있고 뇌도 자극할 수 있고 좋은 활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 그 속담의 숨은 뜻까지 손자녀들에게 알려주면은 일석이조 좋은 게임이 될 수가 있겠죠. 다음 활동은 소소한 행복 찾기 활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긍정 에너지를 높이기 위해서 일상에서 소소한 행복 찾기 활동은 아주 필요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소소한 즐거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소한 즐거움들을 잘 누리고 생활하고 계셔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도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어려서부터 우리는 세상에 적응하기 위해서 생존을 위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 방식이 습관이 되어서 내 몸에 딱 붙어버렸어요. 앞에서 말한 3살 버릇 8까지 간다는 속담이 있었죠. 3살 버릇이 수레바퀴 굴러가듯이 반복적으로 굴러가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 굴러가는 바퀴를 멈추어야 하지 않을까요? 소유보다 누리는 삶이 이제 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생존과 역할, 책임에 아둥바둥하면서 치열하게, 열심히 잘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삶은 치열하게 살아왔던 삶의 속도를 늦추고 내가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실천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지금 만족스럽고 후에도 후회하지 않는 삶이 되지 않을까요? 천천히 삶을 음미하면서 나를 위한 시간을 가지고 진정한 나를 만나서 그로써 삶의 의미를 찾아서 풍요롭게 익어가는 일상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소유보다 누리는 삶을 살라고 하면은 가진 것이 많아야 누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누리는 삶을 자꾸 뒤로 미루게 됩니다. 꼭 가진 것이 많아야 누릴 수 있을까요? 어느 연예인의 이야기를 소개하겠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가난하고 어렵게 살았다고 합니다. 돈 벌기에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서 사업 성공 후 주식 상장으로 수백억을 벌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수백억을 번 후에 아주 행복해져야 하는데 그는 허무감이 밀려왔다고 합니다. 이제 나는 무엇을 해야 하지? 하는 공허감이 들었고 돈을 벌다 보니 나이가 들어버려서 결혼 시기도 놓쳤다고 합니다. 방송에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면서 돈이 많아야 누리는 삶을 살고 꼭 행복한 것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은 현재 나의 일상에서 의미와 즐거움을 찾는 새로운 활동들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활동들은 나에게 긍정 에너지를 높여주고 삶을 더 풍요롭게 해줍니다. 천천히 여유로운 마음으로 주변을 둘러보세요. 소중하고 소소한 행복을 주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제가 만든 것들을 소개할까 합니다. 저는 아침에 집 주변을 산책하기도 합니다. 어느 날 집 주변을 산책하는데 건물 너머로 무지개가 뜬 것을 보았습니다.
와, 무지개다. 순간 동심으로 돌아갔습니다. 기쁜 마음이 들었고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습니다. 땅만 보고 앞만 보고 급하게 다닌다면 만나기가 어려웠겠죠. 그날 하루는 그렇게 즐겁게 시작하는 하루가 되었습니다. 다음 사진도 집 주변에서 만난 것입니다. 새롭게 심어진 큰 나무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적응하지 못하고 말라 죽어 갔어요. 저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봤죠. 어느 날 보니까 베어져 버렸어요. 밑둥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던 저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죠. 아유, 힘내고 잘 살지 하는 혼잣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잘라진 밑둥에서 새로운 싹이 돋아나 자라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어요. 안타까웠던 마음이 깊은 감동으로 올라오는 시간이었습니다. 와, 살아났네. 잘했어. 라고 응원의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나무의 생명력이 주는 에너지를 받으니 저 또한 많이 기뻤습니다. 서로 함께 나누는 일상도 우리에게 긍정 에너지를 줍니다. 이 이모티콘으로 채워진 삶은 계란 30개 한 판의 사진. 이거는 남동생이 누나에게 30회 생일 선물로 준 것입니다. 5, 6천 원이면 할 수 있는 선물인데 생일 당사자는 물론 가족에게 감동과 기쁨을 준 선물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이 달걀을 무엇부터 먹을까? 고르며 뭐부터 먹으면 메시지가 훼손되지 않을까? 이런 의논과 고민을 하는 재미 또한 저에게 즐거움을 주었습니다. 그것을 보는 남동생 역시도 기뻤겠죠. 다음 사진은 어릴 적 친구들을 만나 짧은 여행을 하는 아침에 한 친구가 여행을 올 때 저렇게 예쁜 식탁보에 저렇게 찻잔까지 싸들고 와요.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커피를 내리고 저렇게 다과상을 차려줍니다. 우리는 대접받으면서 마치 공주가 된 기분이었어요. 한껏 누리는 아침이 되었습니다. 다들 기분이 좋았고 친구에게 와, 고마워. 너는 어떻게 그런 거를 가지고 올 생각을 다 하니? 너무 너 때문에 즐거워. 이런 덕담들을 하니까 친구 또한 행복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모두가 행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소소한 행복을 함께 나누면 그 즐거움이 배가 되는 것이 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소소한 즐거움, 소소하지만 함께 나누는 행복은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관심만 가진다면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것들입니다. 저는 주변에서 이런 것들을 만날 때면 사진을 찍어두고 옆에다가 생각나는 글들을 적어두기도 합니다. 이런 활동 또한 또 다른 만족감과 즐거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모아두면 나에게 또 소중한 자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소소함이 주는 행복은 언제나 가까운 곳에 있는데 우리는 잊고 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러한 소소한 행복들을 누리려면
마음의 여유가 필요합니다. 지금 여기에 멈추어서 어린 시절에 형성되어 내가 되어버린 조급하고 상대를 탓하는 마음, 너 때문에 나는 불행해, 이런 마음, 불안, 두려움, 이런 나의 습관적인 걸림돌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일상이 새롭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나의 일상을 천천히 바라보세요. 새로운 시각으로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바라보는 활동들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연습이 되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의 습관이 그만큼 강하게 달라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연습을 하다 보면 내 주위에 있는 것들을 새롭게 다가오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가까이 있어서 너무 당연하게 느꼈던 것들은 없으신가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한 잔이 주는 여유를 좀 즐기는 편인데, 어느 날 커피를 아침에 일어났는데 마실 수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때 그 커피에 대한 간절함, 매일 마실 수 있는 아침에 대한 감사함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은 항상 습관적으로 아이들이 부르는 엄마, 엄마라는 말을 듣고 살았는데, 어느 날은 이게 새롭게 다가왔어요. 자녀들이 엄마 하고 부르는데 굉장히 그게 정겹고 간절하고 마치 내가 온 우주인 것처럼, 엄마가 온 우주인 것처럼 부르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감사하게 다가오더라고요. 아, 내가 엄마구나. 부족하지만 쟤네들이 저렇게 불러주는구나. 이게 너무 감사했어요. 개인으로서보다 엄마라고 불러줄 때 더 가치 있는 존재로 확장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또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있죠. 배우자. 늘 가까이 있어서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면들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지기도 하지만 함께할 시간이 그렇게 길게 남아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너무 가까이 있어서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새롭게 감사함으로 바라볼 때 또 기쁘게 다가와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인생을 사는 것처럼 살아라. 빅터 프랭클의 로고테라피에 있는 글귀입니다. 두 번째 인생을 산다면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이런 것들을 참 나누고 싶은데 이렇게 비대면이라 아쉽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겠지만 궁극적인 열망은 행복하고 의미 있게 사는 삶이 아닐까요? 그런데 우리는 왜 그렇게 살지 못할까요? 그렇게 살지 못하게 하는 나를 올가매는 걸림돌은 무엇일까요?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살아왔고 또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주는 곰이 넘고 주인이 돈을 버는 삶은 아닌지요? 즉,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계신지요? 이제는 재주도 곰이 넘고 돈도 곰이 버는, 즉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머리로만 아는 것보다 직접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내가 새롭게 하고 싶은 것을 하나씩 정해서 실천해 보면 어떨까요? 가까운 사람 칭찬하기, 산책하는 습관 들이기, 천천히 해보기, 사진 찍기,
글쓰기, 그림 그리기.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기. 그래서 감사함 표현하기 등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닌 내가 하고 싶고 나에게 소소하지만 즐거움을 주는 것이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일상에 감사하면서 소소한 행복 찾기로 풍요롭게 익어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행복한 양성평등한 문화 만들기에 함께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